우리 지금 그 대덕구에서 첫째 아를 낳으면은 지금 얼마씩 지원하고 있죠? 첫 출산 장려금 지원 기대가 작년 10월달에 제정되면서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래 지급합니다. 지금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상관없고요. 작년 예산은 5천만 원 들었었죠. 예, 금년 예산 5천만 원 썼습니다. 이제 현재까지 아직 파악된 건 530명 2,600만 원 지급했습니다. 2,600만 원. 예, 예. 2,600만 원이 10월 말 기준이라고 보자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대전시에는 어떤 다른 구 첫째 그 출산하면은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는 구가 있습니까? 대전시에서는 첫째 출산에 대해서는 저희 대덕구가 유일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대덕구 재정 자립도에 대해서 대전시 전체 500을 본다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정 자립도가 예. 이런 외주성구나 서구에 보면 끝없이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정도 어렵다고 항상 그 지역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보다 재정 자립도가 높은 유성구나 서구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 대덕구 예산을 가지고서 지원한다. 저는 어딘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한 가지 여쭤볼게요. 5만 원씩 받은 분들이 산모들이라고 할게요. 그분들이 고맙다고 하던가요? 위원님께서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좀 재정 부분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좀 말씀하시는데 물론 일리는 있으십니다. 자체가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덕구에 대한 그 인구 정책이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지난 그 2000년도에 이제 지금 대덕구 인구가 23만까지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덕구가 송춘지구라는 개발금이 있어갖고 2023만까지 갔는데 지금 20만이 이미 깨졌습니다. 자체가 깨지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세화 부분이 자체가 계속 줄고 있다. 자체가 그렇다면 인구에 대한 정책 부분들이 현재 지금 저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유성구라든지 서구 같은 경우는 자연 감소가 없이 계속 증가되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개발 여건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관내에서 부분들도 자꾸 유출되고 있고 어떤 유입 요인들이 없다 이겁니다. 제가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제가 인구에 대한 정책 부분들이 더 실감 있게 더 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최초로 아마 이런 그 출산 장려금 제도의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인근에 있는 청원군에서 맨 먼저 아마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 농촌 사회가 자체가 그 청원군 자체라는 존립 부분들이 자체가 인구에 대한 계속 감소가 되니까 이런 그 출산 장려금 제도를 주자리갖고 만들어지면서 전국적으로 많이 보급되고 있고 현재 지금 첫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지급되고 있는 자치단체는 전국에 75개 자치단체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체는. 물론 그 5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받는 수혜자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만 자체가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이게 대덕구라는 구청에서 인구에 대한 출산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피게 있구나 왜 이런 정책을 피게 됐는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좀 공감대를 갖고 제가 하이가 좀 필요구나 제가 이런 부분들 인식에 대한 개선이 있다라면 그 6만 원이라는 부분들도 큰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2013년, 2014년, 2015년 출산 비율을 한번 따져본 적 있어요? 5만 원을 지급을 한다고 해서 이것으로 출산이 늘어난다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증거가 데이터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 건 없습니다. 이미 현재 지금 그 저출산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전체가 이런 정책들이 더 전체가 물론 예산이 대덕구 예산이 더 나아진다면 더 이 금액 자체를 더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첫째 출산 부분에 대해 100만 원도 지급하는 그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이 그 자꾸 늘고 있는 부분들은 그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요. 우리 대덕에서 첫째 출산할 때 시험기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원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다 지금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또 5만 원 들고 나왔는데요. 예산이 없다고 해가지고 지원하던 것을 없애고 다시 5만 원 지원한다고 해서 출산율이 늘어날까요? 5만 원을 받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제가 그 인구 통계 이렇게 보니까 출산율이 계속으로 대덕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5만 원 지원한다고 해서 뭐 늘어나거나 예를 들어 50만 원, 100만 원 한다면 피부적으로 느껴지겠죠. 지원하려고 하면은 피부적으로 느끼게 뭐 대덕구로 이사 가면은 뭐 거기서 첫째를 출산하게 되면은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지원한다더라 하면 오겠죠. 근데 5만 원 가지고 그건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말씀 드리기는 죄송한데 궤변이라고 안 드리고요. 제가 우리 대전시에서 보면 항상 우리가 그 유성구라든지 서구를 봤을 때 예산이 그 재정 자립도가 참 낮다고 항상 이렇게 하면서 지역에 다니면서도 예산이 없다 이런 표현하는데 과연 이런 옳은 정책인지 저는 의문이 갑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해주시고요. 차후에 오늘 자료가 없다면은 최근 예를 들면 한 3, 4년간에 대해서 출산율, 대덕구에 지금 몇 명씩 태어났는가 그 부분은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맞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가족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가족이 대덕구에 지금 몇 가구가 있죠? 청소년 한부모 가족은 746세대가 있습니다. 764세인데, 예. 그러면 청소년 한부모 가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5세 이하인 예를 들자면 여성이 출산했을 때, 10명, 20명, 30명 이렇게 괜찮게 쌓고 잘 있으면 좋겠어요. 9세대 10명이 있습니다. 10명이요? 네. 9세대 21명 죄송합니다. 네? 21명입니다. 9세대 21명. 21명이나 있습니까? 이 청소년 한 가족이라고 하면은 이 말하자면 청소년이 애를 낳는 걸로 25세 미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중에 기초생활수급자와 몇 세대가 이제 몇 가구가 있습니까? 몇 명이라고 이야기했니? 그 중에 그 기초생활수급자가 또 중복되는 지원이 있을 거니까 빼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가 한부모 가족에서의 그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 부분을 이제 한부모 가족으로 중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 분야에서는 한부모 가족만 이제 지금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급 사상의 부분만 보호받지 않는 제가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받지 않는 거를 저희가 통계를 잡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복지정책과 쪽에서 아니 그건 아닌데요. 청소년 한 가족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중복되는 사람들은 뭐 양육비, 생계비 이런 거 모든 걸 다 빼는 것도 있잖아요. 중복되는 부분은 지원 안 하는 경우도 몇 명 있는지 또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음 차후 이야기를 하는 거고 뭐 기초생활수급자는 양육비가 생계비가 지원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도 이제 아동 양육비로 해서 12세 미만일 경우에는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요. 이제 추가 양육비로 있을 때는 5세 이하일 때는 월 5만 원. 제가 학용품비로 이제 중고등학교일 때는 이제 연 5만 원 학용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동비로 이제 세대별로 22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게 조금 의문점이라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등이라고 했는데, 이 청소년 한부모라는 것은 25세 미만 저연령 한부모를 대상으로 아동 양육비를 자립 지원 촉진 수단과 검정고시 학습비 등 지원 예산액 1,455만 8천 원인데 10월 말 현재 464만 원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의문점이네. 25세 미만. 그러면 많게 보면 25세입니다. 예. 25세가 과연 이게 가능할까? 네? 검정고시 초등학교는 학습비 지원. 뭐 몇 살 때 된다는 건 저는 좀 의문스러운데요.
뭐 21명이 있다고 하니까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든 21명한테 지원한 액수가 464만 원 지원했습니다. 맞죠, 그죠?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경을 좀 더 써서 지원해줄 건 해줘야 되는데 검정고시를 뭐 볼 수 있는 나이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네, 그 위원님께서 보시는 그 금액 그 예산이 많은데 자체가 현재까지 집행이 자체가 적은 이유 자체는 이런 그 정책 분야에 대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지원한다는데 그 대상이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실질적으로 이제 언밸런스 부분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게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체가 그 부분들이 이제 여성발전기금하고 자체가 양성평등기금하고 그 12억 부분에서 지원해서 내려오는 금액인데 그런 그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약간 좀 예산에 좀 반영돼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그 생활지원 역시 예산액이 뭐 1억 9,150만 원인데 집행액을 보면 1,770만 원으로 10% 정도도 좀 집행을 못했습니다. 근데 2014년도 월동 지원비 보니까 815세대에 1억 8천만 원을 지원했더라고요. 2015년도에는 지금 월동비를 지원 안 해가지고 이렇게 집행장애가 많이 나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0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현재 지금 오늘 결제해서 지금 다 지원하도록 자체가 좀 내려갔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1억 5천 정도.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자립과 자녀의 양육 서비스 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가족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앞서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수련관 이제 수사기관이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들었는데 제가 누누이 그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나 또 이제 예산 심의할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 17년간 운영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고 말씀 중에 답변 중에 이제 말씀하신 거가 보유 목적 사업이 청소년의 활동을 위한 사업이 맞습니다. 근데 청소년 활동이 한 거의 2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어떻게 어느 루트로 되어져야 되는지 청소년 수련관을 만들게 한 것이 정부의 또 어떤 청소년들이 정말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그러니까 만들게 하끔 한 부분이면 예산도 반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좀 찾을 수 있는 좀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이제 그 삼동회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은 특히 또 이제 그 부분들이 해소할 시점에서 어쩌면 또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제 위탁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각오도 있었을 테고요. 그런 어려움들도 그런 제 위탁을 신청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무언의 어떤 그런 시위 내지는 그런 어려움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저희가 잘 알고요. 앞으로 운영하는 그 대전 청소년교육연구원에 있어서는 그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그 자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에서도 청소년들이 정말 고용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자구책과 함께 관에서도 정부에서 청소년들이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좀 그런 노력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고 특히 그 아까도 말씀 있었습니다. 익수사고 수영장에서 그런 것들이 재발이 되지 않도록 정말 안전을 기해 주시는 그런 좀 지도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08페이지 보면 이제 저희 지도 점검 그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지도 점검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앞서서 우리 분자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이집 행정 그 처분 내역을 이렇게 쫙 봤을 때 저희가 지도 점검 1년에 이제 정기 점검이 있고 수시 점검도 있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행정 처분한 내역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그 그러니까 정기 점검이나 수시 점검으로서는 이런 행정 처분 내역까지는 발견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의 보면 이거는 뭐 직원들의 그 내부 고발이나 또 이제 부모들의 내부 고발이나 뭐 어떤 그런 내부 고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이 이게 이제 조사가 들어가지 지도 점검으로서는 여기까지가 되지는 않는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유아보육법에서 이제 지금 어린이집의 부정행위라든지 좀 문제 발생했을 때에 대한 처벌 기준들이 좀 다른 법률보다 현재 지금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지금 강화된 법률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제가 그런 부분들은 다른 시설과 달리 현재 영유아 보육 시설들은 다 전액 국비에 의해서 국비 보조에 의해서 세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예산들이 또 투명하게 자체가 집행되고 관리돼야 된다는 그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다른 분야에 대해서 이제 지도 점검했을 때 나가면 저희가 이제 그런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보지만 실질적으로 영유아에 대한 환경 부분들, 안전에 대한 부분들, 급식 부분들 이런 것들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특히 아동 학대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예산 파트를 보려고 하면 이게 단시간 내에 볼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다. 제가 워낙 많은 방대한 예산이 오다 보니까 지도 점검은 단시간 내에 특히 저희가 이제 관리하는 200개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인력이 이제 4명, 금년도 이제 5명 있지만 내부 업무를 하다 보면 그 많은 예산들을 특히 이제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매월 현재 지금 그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다양한 종류의 지급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현재 지금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유동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그 가격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관리하다 보니까 많은 그 시간들이 있고 직원들이 항시 야근하고 어려운 부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수시점검 분야에서 어떤 나가서 행정처분권에 대해 정도로 이렇게 발생될 것을 잡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물론 집중적으로 하면 그런 뭐 위생 분야도 자체가 처분권이 다 발생이 됩니다. 자체가 그렇지만 그런 것까지 저희가 이제 해서는 너무 가혹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지 시장 부분들 물론 다 쏘면 다 처분권이 다 해당이 됩니다. 제가 급식 부분들 마찬가지고 워낙 엄격한 자태를 갖다 해놨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은 지도점검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가서 이거 잘못했으니까 다음에 오면 다시 걸리면 그때는 처분하겠다 이런 정도로 이렇게 경고해갖고 개선할 수 있도록 자체가 이런 정도로 지도점검들은 이루어지고 있고 나머지 행정처분권이 발생된 것들은 실질적으로 보면 다 이렇게 내부자가 고발했던 일부에서 어떤 실질적 증빙을 가지고 있는 또 팩트가 있는 부분들을 갖고 왔기 때문에 그 상대성이 있고 또 제보자가 정확한 또 제보를 해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나가서 조사했을 때 확인이 또 그대로 또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제가 그런 경우에 한해서 처하는데 이 금액 부분을 가지고 이제 어떤 금액을 했을 때 500만 원 이하 있을 때는 뭐 1년 이하의 업무정지고 1000만 원 이상 있을 때는 폐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근데 그 폐쇄 1000만 원이라는 부분들이 부정해서 내가 다 포착한 것 부분이 아니라 실제 받은 금액입니다. 제가 인건비 부분으로 한 명이 1년 뒤면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 사람이 실제 근무했다 하더라도 자격 없는 사람이 와서 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없는 걸 했다 그러면 그대로 그냥 그 폐쇄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사유 재산인데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그 시설을 폐쇄한다는 부분들은 사실은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심각하게 이제 위험수위에 왔을 때 저희는 행정처분을 강행을 하고 자체가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출산에 대한 그 부분들이 적고 현재 지금 저희가 대덕구가 유일하게 대전시 전체를 봤을 때 가장 낮은 현재 지금 교육 정원율을 채우고 있다. 그렇다 보면 현재 지금 200개도 저희 봤을 때는 너무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그런 그 부정 수립이라는 그 유혹에 대해서 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네.
이런 부정수급에 대해서 발견할 수 없는 게 너무 반대하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런 시각에서 봅니다. 왜 이제 제가 여기에서 이제 지도점검 그 내용을 봤을 때는 여기서는 그 정기점검은 7일 전에 홍보를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수시점검도 구두로 통지할 수 있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수시점검은 구두로 통지할 수 있음 이렇게 돼 있는데 통지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통지를 해주기 때문에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인권침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수시점검은 통보를 하지 않고 가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너무 관대하게 통보를 해주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수시점검 말 그대로 수시점검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너무나도 친절하게 가서 수시점검 하겠습니다라는 구두로 통보를 하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고요. 저희는 너무 관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인권침해 아닙니다.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정말 인력이 부족합니다. 얼마나 많은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인센티브 더 합니다. 이거 관리하시는 분들 너무나 힘들게 일하고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 어떤 정말 인센티브 줘야 되고요. 가서 아까 뭐 이제 모 의원님께서는 뭐 이렇게 그 수사기관 부정을 저질렀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취조해야 됩니다. 왜? 그 책임은 고스란히 담당자에게도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도 친절하게 지금 가서 뭐 얘기를 홍보를 하고 가는데 가서 없는 교사 갖다 놓죠. 없는 아이 갖다 놓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지금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면 통보하지 않고 가야 됩니다. 어디가 됐든. 왜? 지금 국공립이나 법인 같은 데는 거의 없습니다. 왜? 지도 점검을 철저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거의 부정돼서 대상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거의 전국적인 통계를 봤을 때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의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는 제보 없이는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간하고 가정에 대해서는 이 개수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 원장들끼리의 그 끈끈한 그 어떤 제가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일하는 분들도 책임자들도 너무 힘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게 우리의 할 일이고 우리가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좀 개선해 나가는 것도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할 일이고 우리 이제 뭐 제가 뭐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가면 뭐 우리 원장님들이 저한테 손가락질 하시고 뭐 따지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어린이들이 주는 것도 그분들이 그렇게 부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 뭐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제가 볼까요?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학원에는요 어떤 보조금 10원 한 장 받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 수시점검 나올 때 통보하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와서 취조하듯이 해도 말 한마디 못합니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시인을 합니다. 시정합니다. 또 벌금을 맞았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정당하게 내고 또 그거에 대해서 시정을 합니다. 사유 씁니다. 그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런 뭐 대꾸도 못하는데 왜 보조금을 받으면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왜 거기서 어떤 그 잘못을 왜 고스란히 두고 어떤 직원에게 돌리고 어떤 무슨 공공기관에다 돌리고 어떤 관에다 돌리고 이렇게 합니까?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좀 개선되어졌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나간 연도 거는 뭐 그렇다 치지만 만약에 이제 15년도에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했으면 여기 보면 병일 와 있습니다. 108페이지에 보면 그러면 병일 어린이집 외 48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에 대해서 지적된 부분도 있죠. 예. 그 부분들이 쫙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병일 어린이집, 뭐 무슨 어린이집에 어떤 내용들이 지도 점검에 지적되었었다라는 그런 부분이 좀 어떤 부분들이 시정 내용으로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게 좀 내용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여성가족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